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7월 16일이고요. 네, 반등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시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보니까 코로나를 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날씨도 덥고 습할 때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코로나가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해요. 뭐 이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이러스가 약화됐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저도 뭐 고열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픕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관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방송을 복귀해 보면은 뭐 이전에 7,783만 원에서 매수를 했고 409만 원에서 이더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현재 단타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 뭐 세이도 잠시만요. 세이도 427원에 진입을 했었고 지금 얼마죠? 한 500원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단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업비트랑 바넨에 수수료 좀 기부를 했고, 네, 저번 영상에서 객관적인 정보로만 보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냥 글을 몇 개 남겼었는데, 네, 4일 전이네요. 독일 물량은 3조 원 수준이다, 전체. 대신에 그 4만 개가 시장에서 이 가격 안에서 흡수가 됐는데, 한 2주 동안 연구 보유자들 혹은 그 이제 한 번도 판 적 없는 고래들이 이번 한 달 동안 8만 5천 비트를 개인 지갑에 추가를 했다. ETF에서는 유출이 됐죠.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시 뭐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저스틴은 아니랍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제 FTX 파산 때 피해자들에게 이제 달러로 보상을 하겠다는 안이 지금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10월, 한 11월경에 달러가 분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초에 코인을 투자하다가 파산을 당한 거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해왔던 사람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파산은 당해서 피해를 봤지만 코인으로의 재투자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그래서 향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 FTX 물량이 독일 물량의 달러 환산으로 한 6배에서 7배다. 그래서 쫄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최근에 악재와 호재를 몇 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마곡 물량이 이제 진짜 상환된다. 이제 여기는 악재겠죠? 그리고 독일 물량, 이제는 다 소화가 됐지만 저번 주까지 계속 괴롭혀왔던 그런 이슈들, 그리고 상승장에선 깨진 적이 없던 일봉 200MA, 뭐 깨진 적은 있지만 바로 다시 위로 회복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일봉 200MA 붕괴, 그리고 공포지수가 그에 따라서 29까지 내려갔었다. 그래서 FTX 파산 때 25까지 내려갔었고, 그 뒤에 15.5K 15,500달러 최근 그 마지막 저점을 찍었던 22년 12월에 19까지 떨어졌었고, 이번에 53.5K를 찍었을 때 29까지 떨어졌다. 가격은 한참 올라있는데 공포지수는 시장에 대한 감정은 이때만큼 안 좋았다. 그래서 남들이 다 공포를 느낄 때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냐. 시장의 감정은 반복되니까. 그래서 매수를 했음을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세일러가 65K대에서 이제 또 레버리지를 써서 추매를 했다. 대단한 양반이죠. 그리고 FTX 달러 보상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추가된 게 트럼프 사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트럼프는 바이든 쪽보다 더욱더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연설을 23일인가요? 이제 그날 나오는데, 그것도 뭐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별개로는 트럼프 정책 중에 이제 메른님이
올렸던 이제 블로그 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네, 채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한도가 트럼프 쪽이 내놓는 정책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나오는 공약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도 이제 경기 부양에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미국 자국주의겠죠. 이 부분도 좀 이따가 환율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네, 뭐 차트적으로는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세게 걸려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프 캐칭, 제가 지금 감기가 코로나 걸려서 코 맹맹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이프 캐칭은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요 근거 그리고 200MA를 깼을 때 요때랑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뭐 좀 반등을 하면 팔까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세게 반등을 하면서 어제부로 이제 이전 고점도 넘기면서 일봉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도 없어졌습니다. 무효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메인 저항은 66에서 67K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는 여기까지 70K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갱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를 뚫으면은 네,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기간적으로도 네, 리뷰를 몇 개 하면은 요때 이 기간이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경우에 7월 9일경에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이지만 7월 9일쯤부터 그 경부터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하루 이틀 정도 편차가 있지만 저점은 7월 4일날 찍혔고 7월 9일쯤부터 횡보 후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름 제 생각이 맞아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찍힌 날까지 113일 동안 횡보 하락을 진행이 되었고, 더 큰 사이클 여기에 하방세기를 이번에도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요때랑 비슷하죠? 요 삼각세기의 돌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더 긴 사이클에서 하방세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때도 돌파를 했다가 상승장 시작이구나, 다시 시작이구나 하고 제가 한번 당했죠. 근데 이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졌는데 더 긴 사이클에서의 하락세기를 다시 돌파를 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이번이 훨씬 하방 압력이 강한 매도 물량들이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뚫어낸 거는 이때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챌린지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불타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네, 전체 시드에서 엄청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찍힌 53.5K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간주를 하고 있고, 네,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할 때는 좋거든요. 뭐 망하면은 빵원이 되지만 한번 챌린지를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이 어느 상황이냐, 작은 프레임에서 보면은 아마 걸릴 거예요. 이전 하락이 시작된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618 저항이 64.9 현재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뚫어낸다면은 보통 반등이 이게 하락장 시장 내의 반등이라면은 보통 0.618을 넘지를 못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65K를 넘으면은, 그리고 66K까지 한번 터치를 한다면은, 네, 더욱더 현재 이 반등이 하락의 시작에 대한 그 일부 중간의 반등이 아니라 재차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더 확신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면은 어디까지 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랑
이때랑 횡보 기간이 한 달 정도 짧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불플래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제 차트가 좀 지나고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기울기가 뭐 휩소로 남겨지긴 했지만 대충 이 안에서 불플래그가 형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불플래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크게 보면 횡보를 하다가 이전 비율과 똑같이 한 번 더 올라간다. 이제 뭐 파동에서도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향 돌파를 할 경우 이제는 뭐 69K 정도가 되겠죠. 상향 돌파를 할 경우 이전 상승 비율만큼 1대1 비율로 올라간다.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트가 지저분하니까 다른 걸로 보죠. 깨끗한 걸로. 이제 일봉 200MA를 다시 깨지 않는 이상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은 뭐 기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휩소 무빙이었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불플래그라면은 이전에 상승했던 비율의 1대1, 어딨니? 피보나치 확장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상승 파동을 가정할 경우, 저점이 53.59. 자, 1차로 단기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이번에 66K를 67K를 일봉상에서 위로 마감을 해낸다. 그리고 위로 발산을 한다 하면은 최소 타겟 값은 약 88,886달러. 1억 3천? 4천 나오려나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큰 사이클. 여기부터 횡보 기간은 한 달 정도 짧지만 여기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1대1 비율이 10만 2천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어 놓겠습니다. 88K 1차 88K 2차 102K이고 기간도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보통 이 상승의 폭과 기간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은 여기부터 10만 2천 달러를 간다면은 약 6개월에 걸친 상승 파동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작일 경우 50일 동안 50일 내에 88K를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는 이렇게 큰 그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매매의 손절가는 일봉 200MA입니다. 현재 몇이니? 59.4K를 지나고 있고, 지금 가격이 이 일봉 200MA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지금 대충 보고 있는 목표가는 이렇고, 주봉도 너무 지저분하다. 주봉에서도 이 하락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 말아 올리고 이번 주 추가 상승을 하고 있으며, 월봉은 말 그대로 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 긴 꼬리를 남기고 월봉 7 위로, 월봉 7이 지금 61.5K인데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봉 마감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61.5 위에서 마감이 되면은 추가 상승이 이제 시작되려는 찰나다.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지만 비트가 올라간 것을 볼 때 얘도 더 올라갈 것이다. 얘는 메인 저항이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700달러. 그리고 이더는 고점을 비트만큼 여러 번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00달러 선에서 한번 저항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좀 근데 불플래그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더랑 비트랑 차트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제가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 라는 알트들은 대부분 손절을 진행을 했었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은 선 내에서는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점점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 그거는 뭐 이제 홀더분이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비트럼 같은 거, 네, 아비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더나 같은 경우는 추세가 깨졌다기보단 신규 차트이기 때문에 바닥이 안 보이는 차트. 그래서 신규 코인은 기회도 많지만 리스크도 크다. 이더파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아톰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요때 거의 다 손절을 했죠. 또 월드 같은 경우도 거의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월드도 태초마을로 갔다. 여기 가격도 거의 깨부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서 뭐 기회가 오기도 하는데 저항이 여기잖아요. 올라간다 치면 얘도 80%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깨졌기 때문에 추매를 안 할 생각이고, 그럼 추세가 안 깨진 게 뭐냐? 온도 같은 거. 그죠? 다시 비트랑 똑같이 저항대 휩소로 내렸다가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알트를 판별을 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저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던 주요 이유 중 또 하나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굴주들이 안 내려간다. 네, 채굴주들 반등 잘 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저점을 갱신하는데 채굴주는 그냥 횡보를 하고 있었다.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트의 3배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이전 저점을 갱신을 안 한 걸로 봐서 뭐 미장이 세긴 하지만 비트가 이 정도 선에서 내려가는 하방 범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그것도 근거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미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자국주의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 것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에도 네, 원화가 떨어질 줄을 모른다는 거. 이제 환율 같은 거는 그 국가 간의 상대적인 통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뭐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할 겁니다. 엔화는 뭐 말해 뭐하고 그래서 원화 비중을 저는 뭐 지금도 예전부터 그랬지만 많이 들고 있지는 않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모르겠어요. 비트가 뭐 여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일봉 200MA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 트렌드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ETF도 어제도 3억 달러가 들어왔네요. 이런 거는 다 후천적인 자료니까 이걸 보고 매매할 수는 없다. 그냥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ETF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시레이트 볼까요? 어떻게 됐으려나? 네, 해시레이트는 아직도 바이가 뜨려면 멀었네요. 네, 가격이 올랐음에도 아직 뭐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 시그널이 뜰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바이 시그널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아마 코인은 이미 가격이 한참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